근데 요즘 진짜 그 탈모 걱정이 많긴 많으신 모양이다. 네. 이렇게 이제 탈모를 예방하는 그런 주디메르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진행이 좀 많이 됐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빠지는 걸 막는 건 좀 역부족인 것 같다. 이럴 때 이제 하이모 같은 걸로 가리고. 또 다른 길을 찾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그 이런 거 쓰셨을 때 뭐 여름에 더워서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사실 계속 열을 받으면 또 햇빛으로 열을 받으면 또 탈모가 계속 또 진행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번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 그다음에 실제 한번 체험도 해보고 그래야지 이게 진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알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좀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1,000명이라고요? 1,000명? 네. 오, 1,000명을 모집한다는 거는 하늘의 어떤 명과도 같은 거죠. 예, 하늘의 명을 받아서 그래서 1,000명? 예, 1,000명을 받아 1,000명을 모집합니다. 네. 여튼 하이모 더 이상 뭐 탈모로 그냥 신경 쓰기 싫다 그냥 한번 붙여볼랜다 이런 분들은 하이모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요즘에.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뭐 보면 진짜 이게 자기 머리인가 아닌가 헷갈릴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예,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미조은행의 변정규 전무님과 함께 최근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 네. 환율과 뭐 금리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규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그 미조은행 한국에 있는 지점은 그 주로 뭐 무슨 일을 많이 해요? 한국 정보, 한국 뭐 금융 상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돈을 좀 땡겨와서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뭐 은행이잖아요. 네. 똑같이 은행입니다. 뭐 네. 그 국적이 다른 은행이고요. 네. 성격이 뭐 국내 은행들하고 뭐 조금 다를 수도 있죠. 뭐 다들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데 뭐 금융 관련 영업을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요? 예. 또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대출도 받으실 수 있죠. 그래요? 예. 금리가 좀 쌉니까 미조은행은? 근데 뭐 개인 영업은 안 하고요. 기관 영업만 하니까. 지금 일본 금리에 맞춰주세요 이러려 그랬죠. 그러니까 저 정도는 기관으로 쳐주세요. 그 정도 규모는 되겠네. 그러니까요. 네, 한 세 자리 정도는 되시잖아요. 기관만 해주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한 3억 안 된다 이거죠? 예, 한 세 자리 정도 더 붙여셔야죠. 3억에 공 2개는 더 있어야 돼요. 한 300억쯤 해야 돼. 예,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뭐 거래 단위가요. 이제 그 시장에서 기관과 거래 단위가 100억입니다. 최소 단위가. 최소 단위가. 예. 그래요? 예. 근데 진짜 거기서 빌리면 금리는 일본 금리로 해줘요? 근데 뭐 시중은행 하셔도요. 네. 사실상 딜리룸에 아시는 분 계시면 네. 밑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훨씬 좀 싸게 할 수도 있죠. 뭘 꽂아줘요? 왜냐면 그 기관 거래. 기관 거래는? 예, 금리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변정규 전무님은 미주호 은행이고요. 우리 기자님은 이주호 기자고요. 네. 이렇게 좀 이름 비슷하면 좀 해주는 거 없어요? 금리나? 알겠습니다. 금요일 나오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대본만 받고는 사실 뭘 말씀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미국채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많았었는데 이게 뭐 매도의 그 진실이 풀렸어요? 저희가 그 숫자를 보시면 네. 중국이 얼마나 팔았는지, 네. 그죠? 일본이 얼마나 팔았는지, 네. 다른 나라가 얼마나 팔았는지, 진짜 누가 그렇게 팔았는지. 왜냐하면 지금 국채 수익률 장기 국채 많이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국채 수익률이란 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뭐 금리도 보고 기준금리도 보고 환율도 보고 다 하지만 특히 미국의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잖아요. 네. 예, 기축 통화인 달러로 발행하는 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 변동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피 뽑잖아요. 네. 예.
병원 가서 혈액 피를 검사, 뽑잖아요. 네.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네. 피 검사를 먼저 하고 그것을 보고 의사들이 웬만하면 우리 상태를 몸 상태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이 국채 수익률은요. 금융시장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동을 하는지 단기 국채도 있고 장기 국채도 있고 초장기 국채도 있잖아요. 네. 이 수익률이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구나,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를 대충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국채 수익률을 통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을 통해서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를 시장은 어떻게 인상할지 인하할지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단기채 수익률이 막 떨어진다. 네. 그럼 빨리 인하하려고 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반대로 단기채 수익률이 막 올라가요. 장기채 수익률은 그대로인데 이건 뭐냐면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는 시도가 많을 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지금 뭐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향후에 물가 상승 전망이 굉장히 오랫동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겠구나 이게 장기적으로 가겠구나 생각하면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초장기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미국 경제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대충 다 볼 수가 있어요. 얼굴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얼마가 되느냐,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때 이제 한참 이슈됐던 게 뭐 일본이 무슨 무역 전쟁 이렇게 하면서 거기 미국을 좀 타격을 주려고 미국채를 막 엄청 매도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고 아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팔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요. 중국은 별로 안 팔았다고 나중에 기사가 좀 나왔던 것 같고 일본도 그렇게 막 엄청 매도해서 미국 공격하고 이거 아니라는 기사까지는 제가 좀 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팔았는지 사는지 이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자금이 어디에서 이렇게 팔고 사는지. 네. 미국이 최근에 막 전략적으로 일본이 막 전략적으로 팔거나 대량 매도하거나 이런 게 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실제로 우리가 여기 보시죠. 네. 띄워주시면 네. 요거예요. 보시면 이게 블룸버그 자료긴 한데 네. 올해 1월 초 4월 말 금액 변화를 보시면 순증감을 보시면 일본은 오히려 5% 이상 늘었습니다. 채권 샀어요? 예, 미국 국채를 샀어요, 저만큼. 늘었어요. 네. 중국이요 거의 변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거의 변화 없어요. 영국은 미국의 정말 우방인 것 같아요. 9% 이상 늘어나서요. 사줬어요. 예, 사서 이제 중국을 제끼고 2위가 됐습니다. 예? 영국이 2위 됐어요? 네, 그러네요. 네. 일본이 1위, 영국이 2위가 돼. 그러니까 영국 관세 협상이 빨리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런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그런 자꾸 생각을 정치적으로 할 해석을 하게 수밖에 돼.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저희가 보는 이유가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세,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커스가 미국의 재정 상태 악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것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미국 국채거든요. 이자율이 너무 높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트위터나 아니면은 트루스 소셜에 파월 의장 관련 얘기도 많이 쓰시고 이러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은 아마 파월 의장도 그렇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베센트 장관 다 이 자료를 보고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봤지 않을까. 저희 3% 이 방송은 안 보겠지만 네. 예, 이 자료는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국은 그러면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봤어요. 한국. 한국이 자, 미국 국채. 자, 띄우기 전에 띄우셨네. 예상 한번 띄우셨네. 어디예요? 맨 밑에 있네요. 이게 조금 18개 줄였네요. 국가인데요. 좀 팔았네요. 네, 다 늘어났어요. 중국하고 홍콩 외에. 근데 한국이 딱 있습니다. 살짝 저는 애써서 이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만 약간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러네. 예. 베센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 네. 지금 심지어 대만도 늘어났어요. 한 3%. 네. 예. 그리고 다른 나라들 인디아, 브라질 다 늘어났는데
우리나라 조금 줄었단 말이죠 이게. 좀 사면 되죠 언제. 좀 사면 돼. 좀 아까 그 대출 받으셔가지고 좀 사세요. 아니 사면 돼. 왜냐면 지금 또 협상 이제 막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막 사면 또 기분 좋아지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크게 줄어든 건 아니에요.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 정도면은 아마 정프로님 사시면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살 룸을 좀 열어놓은 거죠 우리가 오히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다른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 한국 국채도 그렇고 지금 30년이요 난리예요. 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채 장기채가 다른 나라들이 팔아서 네. 그렇다는 오해는 이제 풀라는 거죠. 그건 이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왜냐? 미국 내 요인으로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네. 정말 진짜 황당한 게 이 자료를 보시면 미국 연준이에요. 문제는 대량 매도하는 건 미국 연준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사주는데 미국 연준이 팔고 있구나. 네. 900억 달러를 순매도를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130조 이상 되는 돈이거든요. 네, 네. 이만큼을 내다 팔았으니까 그죠. 이걸 갖다 내다 팔지 않고 뭐 순증감 없이 그대로만 갔었어도 이 정도로 안 올라갔겠죠. 아니 근데 그 내다 판 게 그 장기채예요? 장기채, 단기채 팔았지만 장기채 위주로 팔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근데 예. 연준은 사실 그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지금 좀 이렇게 흡수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뭐 흡수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그 대차 대조표 잔액이 네. 그 흡수하고 있었던 것들 때문에 지금 6.6조 달러까지 이렇게 QT 때문에 네네, QT.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미국 연준이 지금 채권을 갖다가 너무 많이 배불러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사줬어요. 네네. 그리고 그 파월 의장도 실제로는 시장 출신이잖아요. 네. 예, 칼라일 출신의. 그래서 칼라일이 주최하는 그 회의에 자주 나오십니다. 이 데빈 루빈스타인 대표적인 이제 유태인이시죠.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이제 그 뭐 시장에서 어려우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이 사달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네. 채권을 굉장히 많이 사서 이렇게 많이 그 9조 달러까지 갔었어요. 그것을 이제 많이 팔아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줄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이 정도로 많이 팔았나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다른 나라 팔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이 막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정작 판 거는 이렇게 연준이니까 그것도 대규모로 굉장한 아이러니죠. 그래서 정말로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화가 나 있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자를 낮추라고 하니까 금리를 네. 그것도 못 낮춘다. 예, 팔지 말라는데 뭐 채권도 팔아버리고. 오히려 영국은 사주는데 이만큼. 결국 장기금리 안 내려오는 거는 지금 연준에서 엄청 팔고 있다. 뭐 그것도 이제 다 영향이 있다. 일부. 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가 팔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다. 예, 그건 아니다. 보면 이제 수요 공급 측면에서 매수 매도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사실 시장이 가장 커요. 네. 그 원인이.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면 대충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30년물 아까 독일 금리, 뭐 우리나라 금리, 일본 금리 전부 다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네. 뭐냐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크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사실상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특히나 네.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도 뭐 이슈가 되고 있지만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이건 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발의한 이러한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 CBDC가 아닌 중앙은행 네. 디지털 화폐가 아닌 이것이 시작되면 달러 이제 저희는 조금 사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CBDC가 되면 CBDC가 되면은 괜찮죠. 그런데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이 네. 주가 돼서 이게 발행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 가치 떨어질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크게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아마존도 있고 네. 이런 회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번 솔직해 보자 이거예요. 솔직하게 왜 걔네들이 그걸 발행하고 싶냐? 지금 뭐 송금을 하고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은행에 내야 되는 수수료 게다가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요. 네. 수수료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네. 쿠팡이라든가 이런 물류기업 특히나 네. 하루에 내는 그런 뭐 수수료, 송금 수수료나 결제 수수료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그것을 자체적인 뭐 예를 들면은 우리도 뭐 기업들이 삼성페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페이 관련한 뭐 수수료에 대한 그 저감 효과가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그 게다가 자기 물건을 팔 때 내가 이 물건을 파는데 내 스테이블 코인을 사주면 한 2% 할인해 줄게. 네. 그럼 더 어떻게 보면 자금을 조달하는 그러한 영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앞으로 미국의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뭐 너도 나도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유동성 증가는 어마어마하게 될 거고 게다가 지금 현재는 미국의 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없잖아요. 네. 없는데 이것을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하게 되면 뭐 발권력이라는 것이 좀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달러에.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에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달러의 가치가 좀 많이 곤두박질 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금리는 계속 그러면 이 정도 높은 상태에서 유지될 걸로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금리는 하반기에 저는 떨어지겠지. 떨어지죠. 네. 예, 4%까지는 기준금리가 지금 4.5%인데 네. 뭐 적어도 0.5% 포인트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뭐 많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게다가 파월 의장 후임을 아마 지명할 거예요, 조만간. 근데 지명하면 어떻게 돼요? 지명하고 내년 그 중순이 임기 만료잖아요. 그때까진 그냥 버텨요? 그냥 레임덕으로 1년을 보내? 아니면 뭐 중간에 뭐 사임하고? 이런 뭐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뭐 사임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임을 안 했겠지만 레임덕을 빨리 이제 갖고 가고자 하는 의도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특히나 지금은 의장의 뭐 입김이 굉장히 센데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있잖아요. 이제 위원들이 이제 새로운 신임 의장의 그런 입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신임 의장이 뭐 누가 되든 간에 이제 앞으로 그 위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겠죠. 예, 그렇고 최근에도 이제 여러 가지 메리 데일리라든가 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부채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악화시킬 수 없다는 그런 뭐 컨센서스가 하반기에 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면 하반기에는 이제 파월 의장도 좀 꺾고 인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에는 굉장히 뭐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원래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게 속설인데요. 네. 예, 뭐 그건 이제 무역과 소비 측면에서 보는 거고 현대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투자 측면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배운 경제학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면 네. 경기가 좋아지고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자금이 더 많아지잖아요. 네. 여유 자금이 게다가 개인들도 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설이 있었는데 요즘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투자에 있어서는 최근에 보시면 미국 증시 화랑기에도 저금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금리에 그렇게 미국의 증시가 화랑을 보였고요.
반대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로 극한의 낮은 금리로 이제 뭐 경제를 갖다가 자극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죠. 안 됐잖아요. 오히려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디플레이션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니까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경제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는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중립금리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지 경기가 투자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좀 들어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네. 한국의 금리 인하 속도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겠죠. 덜한다면 앞으로 이제 금리 역정 폭이 줄어들게 되면 한국에 자금이 좀 더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연초에도 제가 뭐 3,500까지 갈 것이다. 서학개미 분들한테 이제 동학개미로 전화하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돌아오셔라. 근데 이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전 더 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번엔 조금 길게 갈 것으로 봐요.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추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지금 필요했던 그러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옆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ETF를 사줬었거든요. 아 국가가 네, 그럼요. 오. 국가의 중앙은행이죠. BOJ가. 우리는 이제 그 딱 산업을 위한 ETF 출시하고 첫 상품 가입을 하고 이런 걸로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ETF 좀 사주면 어떨까요? 주시장에 이제 링게를 나라가 바로 ETF. 꽂아주는 거잖아요. 이게. 나라가 저 그러니까 연금이 사는 중앙은행이요. 거랑 중앙은행. 아 중앙은행이. 네, BOJ는 엄청 사줬잖아요. 어. 그래서 저렇게 활용이 된 거예요. 미국도 양쪽 완화 많이 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했는데 소비 쿠폰도 쿠폰이지만 네. 그것을 갖다 증시를 원활하게 위해서 우리나라 ETF를 좀 매수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방면에서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ETF 뭐 지수를 그냥 사는 걸로. 뭐 지수를 사는 게 제일 낫겠죠. 왜냐하면 특정 주식을 사주는 건 안 그거는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지수를 사주는 걸로. 아니 뭐 ETF. AI 무슨 ETF 뭐 이런 거 산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너무 그냥 지수하면 조금 네. 좀 그렇더라고 나는. 네. 또 뭔가 그래도 어느 쪽으로 우리가 좀 힘을 싣는다 이런 걸 좀 보여줄 필요도 좀 있긴 하잖아요. AI 지수 담고 계세요 지금? 예, 그런 건 너무 또 자세히 묻지 마시고. 아니 그 요즘 이제 주변에 미국 채권 장기채 투자하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혹시 보세요? 미국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추천을 안 했었죠 이때까지 계속해서. 네. 그리고 미국 장기채는 앞으로도 이런 물가 상승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 요지는. 네.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물가를 잘 생각해야지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버는 것보다는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상 경기가 활황이 되고 다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킬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산의 가치의 보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산 가치의 보전.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이 컴퓨터를 하나 지금 갖고 있는데 10년, 20년 후에도 내가 가진 돈 가지고 이걸 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것을 살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걸 갖다 예금에 두는 것은 저는 최악의 그렇죠. 선택이라고 봐요. 네. 지금은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실물 자산으로 뭐 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자 하는 일환이 크거든요.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네. 부동산이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 2.5%의 기준금리를 어저께 지금 한국은행이 동결하긴 했는데 뭐 4명의 의원분께서 3개월 내에 뭐 추가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너무 낮아요 금리가. 예, 기준금리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는 지금 2.5%는 네네네. 낮은 수준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강남에 부동산이 10개가 있었으면 더 샀을 거예요. 그 다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추경보다 몇 배의 돈이 지금 해외로 나가 있잖아요. 네. 예, 그게 뭐냐면은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투자 매력도를 잡기 위해서 오르는 주식, 오르는 자산 뭐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까지 간 건데 이것을 갖다 어차피 어느 정도의 중립금리 수준에서 금리는 유지해야지 후세를 위해서
그래서 뭐 우리 금리는 뭐 특별히 더 낮아질 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미국은 지금 좀 높은 편이긴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 또 한번 나오셨더라고요. 네. 3% 이상 내려야 된다. 지금 3% 이상 높다 우리는. 1.5%로 내려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장기채 네.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투자하기 괜찮은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제 초장기차는 별로 그렇게 아직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장기채를 사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듀레이션 효과라 그래서 조금만 내려도 막 가격이 확 뛰니까. 가격이 등락폭이 엄청난 거죠.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변동성을 즐기시는 우리나라 예.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민족들이 더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롤러코스터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너무 이렇게 위험해 보인다? 예, 베팅 하시는 것보다는 예. 만약에 하시려고 그러면 10년채 안쪽으로 아 그래요? 예, 미국 국채는 이제 세 가지 종류를 나누잖아요. 사실 본드라고 하면 뭐 트레저리 본드라고 하면 20년, 30년물을 얘기하는 거고 10년 내 2년부터 이제 10년물을 노트라고 합니다. 트레저리 노트. 그런 식으로 나누는구나. 예, 그리고 1년까지 트레저리 빌스 단기 국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빌 나눠요. 노트 본드구나. 빌 노트 본드. 예, 빌 노트 본드인데 섞어 쓰는 줄 예, 노트까지만 하시는 노트까지만. 게 저희 노트 필기 많이 하잖아요. 아 좋은 팁이다. 왜냐면 요즘에 유혹들이 참 많거든요. 아유 50년짜리 뭐 이거 있는데 그러니까 좀만 내려도 뭐 팍팍 올라간다고. 그러나 그런 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게 우리 변정유 전무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또 그 미국 국채를 일본이나 중국이 막 엄청 매도해서 올라간 게 전혀 아니고 아니었다. 미국의 중앙은행, 미국 연준이 연준이었다. 사실은 다 팔고 있었다는 거. 왜 욕하는지 알겠다. 네, 트럼프랑 왜 이렇게 싸운지 알겠다. 알겠다. 자, 오늘 그렇게 우리 전무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도 이제 빨리 인사드리고 오늘 시장 봐야 될 텐데 NH투자증권 그 광주 WM에서 오프라인 세미나 하는 거 있죠? 네. 거기 아마 자리가 좀 남은 모양입니다. 얼른 신청하셔서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오프라인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거기 뭐 구혜영 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이혁진 차장 네. 뭐 이런 분들 자주 보시던 분들 또 출동하니까요. 네, 거기 한번 가셔서 광주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인사드리고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